KCN TV 한종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울 대림동에서 보내드리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김보, 윤순자, 이화실입니다. 우연과 도전, 필연적인 연관은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우연의 시작으로 도전해서 성공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가 바로 4년 전 우연의 만남에서 시작한 것인데요. 4년간 청취자들이 배려와 응원에 힘입어 아장아장 걸음마를 타던 갓난애가 도전의 연속으로 KCN TV 한종 방송의 간판 프로로 성장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탄생 4주년인데요. 김보옥 언니, 윤순자 씨, 가슴 설레지 않으세요? 네, 설레지요. 그 설레임은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네. 저도 너무 설레네요. 저희 생일날보다 더 설렙니다. 그래요? 네. 저희의 한국에서 제2방송 나래를 펼치도록 활무대를 마련해 주신 KCN TV 한종 방송에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4년 동안 우리들에게 KBS 보고 싶은 얼굴 구련 목소리 방송과 서울 마을 미디어 방송, 서울 교통 방송에 출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정기룬 사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4년 동안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적극 성원해 주시고 관심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청취자들에게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를 드립니다. 네. 4년간 감사해야 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렇죠. 너무 많죠. 네. 먼저 트로트 아이돌 가수 희노애락이 부른 사랑의 전설을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들려온다 짠짜라짠짠짠 당신의 그 노랫소리 오늘 밤도 짠짜라짠짠짠 짠짜라짠짜라짠짜라짠짠 짠짜라짠짠짠 까만 마스카라에 앵두 같은 그 입술 인형처럼 예쁜 그대만 보면 훌렁훌렁 되는 이말 좀 더 가까이 와요 그 숨결을 느끼며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고 싶어 반짝이는 그 눈 속에 나를 살게 해주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들려온다 장렬한 당신의 그 노랫소리 오늘 밤도 장자라짠짠짠 꿈속에서 만났죠 왠지 당신을 보면 탐스럽게 익은 포도송이가 자꾸 생각이 나요 좀 더 가까이 와요 그 숨결을 느끼며 아름다운 전설을 만들고 싶어 반짝이는 그 눈 속에 나를 살게 해주오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들려온다 짠짜라짠짠짠 당신의 그 노랫소리 오늘 밤도
짠짜라짠짠짠. 네, 신나는 사랑의 전설이었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4주년 되는 이 시점에서 뒤돌아보니 어느새 우리 프로도 119회란 아름다운 전설을 엮어왔네요. 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도 어느덧 119회가 나갔네요. 네, 119회 숫자가 참 좋지요. 그렇죠. 삼총사 인연도 119회처럼 영원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영원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시초에 삼총사 대열에 섰다는 자체가 경사이지요. 네, 70세를 바라보는 저로서는 헛욕심이란 생각이 들어서 주춤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두 젊은 분들이 열정과 능력에 힘입어서 오늘까지 쭉 이어왔으니 경축할 만한 일이지요. 119회의 프로를 창출하면서 에피소드도 참 많았잖아요. 많았죠. 네, 오늘 우리 삼총사가 방송과 함께였던 희노애락들 잠깐 돌아볼까요? 좋아요. 지난 2015년 7월 11일에 KCNTV 한중 방송과 인연이 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김복 아나운서, 이화실 아나운서와 함께한 4년이란 방송 세월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어요. 네, 돌이켜보면 에피소드도 참 많았죠. 삼총사가 방송하면서 깔깔 웃을 때도 많았고요. 네, 그렇죠.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 애청자인 저희 한 동창은 삼총사 정신 연령은 50대라고 했어요. 그래요? 삼총사가 지난 2015년 7월 11일에 처음 한중 방송에서 만나서 남긴 기념 사진을 꺼내 보았지만 4년 지난 오늘 우리 세 자매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니 많이 성숙되어 보입니다. 아유, 4년 전과 4년 후 당연히 좀 비유가 많겠죠. 네, 비록 얼굴은 세월을 못 속이지만 저희들이 마음 연령은 40대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저도 정신 연령은 실제 나이보다 젊었다고 생각하는데 40대? 암튼 젊다는 건 좋은 일이죠. 저와 윤순자 씨가 KCNTV 한중방송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김복 언니 덕분이잖아요. 4년 전이 일이지만 그 기억이 생생하네요. 바로 그렇죠. 우리 세 자매가 한국에서 즐겁게 방송하게 우리 삼총사와 한중방송의 오작기를 놓아준 분이 바로 김복 언니죠. 네, 그렇죠.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 오작교 놓아준 분이 있어요. 네, 물 마실 때 우물판이 잊지 말아야 한다는 속담이 있지요. 네. 저도 저를 한중방송과 최초의 인연을 맺어준 최영철 선생님께 감사드려요. 네, 언니 이 말씀 몇 번 하셨죠? 네. 네, 저는 2013년 10월 1일 최영철 선생님께서 우리 동창들의 사적을 쓴 활짝 핀 할미꽃 짙은 향기 풍긴다란 기사가 한민족 신문에 발표되면서부터 한민족 신문을 알게 되었지요. 네, 그 후 2015년 4월 KBS 한민족 방송을 청취하다가 전 오상방송국의 방예금 아나운서가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금요 초대석에 초대된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김경순 작가님을 통해서 방예금 선생의 전화번호를 알게 됐는데 그가 이화실 선생의 번호를 알려주었고 이화실 선생이 또 윤순자 선생과 연락하고 있는 중이라 서로 연락하게 되어서 아주 기뻤어요. 맞아요. 그 뜻밖의 복 언니 연락을 받고 무척 기뻤죠. 그래서 먼저 언니와 만나게 됐고 또 순자와도 연락이 된 거죠. 이화실 아나운서의 전화를 받고 저는 마음이 얼마나 설레는지 몰랐어요. 네, 그 당시는 한국에 KCNTV 한중방송이 있는 것도 전혀 몰랐고요. 스튜디오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네, 그렇죠. 네, 그때 한중 방송을 꾸리시는 정기륜 사장님께서 옛날 흥룡강 방송국 지방 방송분들이 이름이 익숙하다면서 한번 자리를 같이
마련하시겠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흥룡강 지방 방송국이죠. 네. 예. 네. 그런데 메르스가 터지는 바람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원래 개동 방송국에 계셨던 주정 선생이 심천에서 서울로 오는 기회에 만나게 되었지요. 네. 우리 시지 수다 떤 것이 계기가 되어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가 탄생하지 않았어요. 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1회에서 제가 일하기가 딱 좋은 나이라고 노래 부르는데요. 맞아요. 네. 지금은 방송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라고 노래 부르고 싶네요. 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그렇게 우연한 만남의 수다에서 탄생하게 되었죠. 네. 저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가 탄생한 후 지인들과 친지들에게 전달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한국에도 한중 방송이 있다는 건 기쁜 소식이고 거기에 또 지인이 참가하고 있다는 건 또 자랑스럽다고 답장이 왔어요. 네. 저도 엄청 행복했지요. 저도 처음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가 한중 방송에 전파를 타자 너무 격동되어 카톡방에 올라 동창들아 나 한국에서 다시 마이크를 잡고 방송하기 되었다 라고 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동창 그룹방에 올렸죠. 네. 동창들이 저마다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면서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네, 그렇겠죠. 저는 지금 동창뿐만 아니라 한국 친구들에게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많이 보내주면서 그들로부터 좋은 조언들 받고 있습니다. 네. 저도 한국에서 따분하게 일만 하다가 한중방송에서 다시 마이크 앞에 앉게 되니 참 기쁘고 자랑스러웠어요. 그래서 동창들과 지인들에게 자랑했더니 축하해 주더라고요. 근데 방송이란 우리한테 낯설지는 않지만 각자가 일을 하고 있는 터라 4년간 여가 시간으로 한결같이 견지해 온다는 게 쉽지가 않았죠. 그렇죠. 한국에 와서 일하는 몸인 우리 세 자매가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시작했을 때 솔직하게 말해서 119회까지 한맘 한뜻으로 방송을 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네, 그때는 그런 상상 못했죠. 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는 취미를 살리고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또 삶의 질을 높여가는 과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우리 셋의 협동조합이라 서로가 잘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누가 프로를 작성하든 우리 셋은 오직 프로를 위해서 토론하고 보충하고 정리하고 그렇게 해왔잖아요. 네, 자주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삼총사 카톡방에서 주고받으면서 프로를 만들어 왔죠. 4년간 해오면서 진짜 고마운 게 우리 셋은 잘 맞는다는 거였어요. 안 그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머리가 잘 돌지 못하고 입이 또 잘 놀려지지 못하는 네. 저로서는 젊은이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좀 민망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힘내서 끝까지 견지했다는 게 자랑 같아요. 아, 아니요. 언니가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오는 거잖아요. 우리는 방송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여러모로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올바른 권위는 잘 따라주었죠. 네. 어떤 때는 방송 프로 한 회가 탄생하면 어쩌면 포줄이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수가 있는가고 감탄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셋 중 윤순자 씨 아이디어가 가장 반짝거렸잖아요. 네.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잘 나왔죠. 예를 들면 3년 전 100세 인생 노래가 한창 대세일 때 그 38 여성의 날 생방송 프로를 짜게 되었는데요. 하루아침 일어나 보니 윤순자 씨가 100세 인생 노래 가사를 100세 방송 인생 노래로 개사해서 우리 삼총사 카톡방에 올렸더라고요. 저는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우리 셋이 윤순자 씨가 개편한 가사를 여러 번 보충 수정해서 100번 들어도 싫지 않는 100세 방송 인생 노래가 탄생했잖아요. 그 윤순자의 아이디어에 삼총사의 지혜가 담긴 100세 방송 인생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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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보충하고 수정하고 편집하는 우리 삼총사의 좋은 습관은 4년간 지속되었지요. 네.
서로 자기 견해를 피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왔지요. 네. 구두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을 당한다는 말을 믿었어요. 네. 세 사람 가는 중에 나이 선생이 있다는 말도 믿었고 서로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들었죠.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니 참 우리 방송 119회도 그렇거니와 또 3년 전 그때 그 가사 개편이 참 잘 되었다고 봐요.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노래를 불러볼까요? 좋죠. 좋죠. 네.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방송할 나이가 한창이라 전해라 70시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도 방송을 해야 한다 전해라.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방송을 못 떠난다 전해라 97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방송과 방송 결혼했다고 전해라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방송이 가면 나도 간다 전해라 우리 모두 건강하게 백제 방송해보세 네, 오늘 다시 불러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네, 남다른 추억과 애정이 선배여 있어요.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마음이 짱해요. 세 자매가 방송을 얼마나 좋아했다는 마음이 여실히 보여지죠. 네, 4년간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해오면서 칭찬과 배려도 많았지만 또 주변 친인들로부터 이해를 못 받을 때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네, 특히 제가 일을 하면서 프로를 짜다 보니 한밤중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거나 휴대폰을 들고 타자할 때가 수없이 많았어요. 두 분도 저와 같은 사정이었죠. 네, 동감입니다.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네. 한 번은 이튿날인 토요일에 방송 녹음하러 가기로 했는데 채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랑 남편은 다 금요일 저녁에야 집으로 돌아오는 주말 부부인데요. 그날 남편이 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더라고요. 저는 집에 도착해서도 못다한 프로를 마저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이 있으니까 차마 못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잠자리에 누웠어요. 근데 저 언니랑 순자 씨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프로가 다 정리되지 않으면은 걱정돼가 잠이 잘 안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뒤척대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살그머니 컴퓨터를 켰죠. 예, 불도 안 켜고 컴퓨터 앞에서 이제 타자를 하는데 잠에서 남편이 깬 거예요. 그러더만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정신 나갔냐고 막 한밤중에 컴퓨터 앞에서 뭐 하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저래도 놀랐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불도 좀 안 켜고 컴퓨터 맞아요. 앞에서 예, 앉아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미안하잖아요, 남편한테. 그래서 그 미안한 마음에
오늘 방송국에 녹음하러 가기로 했는데 정리가 채 안 돼가지고 그렇다고. 또 그리고 우리 보옥 언니와 윤순자 씨가 나보고 청편이라고 불러주는데 내가 마지막 정리는 해야지 하고 우스개로 슬쩍 넘기라고 했더니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실게요? 남편이 새 바보가 청편을 임명해? 네, 이 말을 중국말로 싸샤서 할런 거 종변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빵 하고 웃음이 터져버렸어요. 솔직하게 보옥 언니와 순자 씨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 남편은 저희 삼총사를 바보 삼총사라고 호칭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그런데 저는 그 바보 삼총사라는 호칭이 싫지는 않았어요. 하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방송을 하러 다니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남편이 저보고 바보라고 부르긴 하지만 제가 좋아해서 다니는 거니까 무턱대고 말리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방송에 대한 조언을 줄 때도 있고요. 그래서 남편이 고마워요. 고맙죠. 네. 저는 한중 방송에 저희 삼총사 같은 바보가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예, 화실 씨 남편은 화실 씨를 사랑하니까 건강이 염려돼서 걱정하는 거죠. 네. 저도 왠지 그 바보 삼총사라는 말이 듣기가 싫지 않네요. 제가 한 식당에서 일할 때인데요. 한 번은 10시에 퇴근해서 집에 와서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마무리하다 보니 새벽 3시가 되었어요. 아유. 너무 설레서 7시까지 자고 일어나야 하겠다고 잤는데요. 그만 피곤해서 잠이 푹 들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잤어요. 네. 깨어나 보니 9시 반이 되었어요. 아이고. 하여 부랴부랴 일어나서 대충 씻고 화장도 못한 채 허겁지겁 출근했죠. 네. 다들 먼저 출근해서 아침밥을 먹고 있었죠. 사장이 저를 보고 매일 일찍 오던 이모님 오늘은 좀 늦었네요 라고 말했어요. 네. 그런데 저를 보던 다른 직원들이 모두 웃는 거예요. 제가 글쎄 셔츠를 뒤집어 입고 출근했더라고요. 얼마나 급하고 정신 없었으면 오늘 옷을 그 뒤집어 입고 출근했겠어요. 네. 예, 저도 휴대폰에 빗물이 들어가서 먹통이 된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휴대폰을 비닐 주머니에 넣은 걸 자전거 바구니에 담아놓고 비를 맞으며 다른 일을 했지요. 네. 그런데 집에 와 보니까 글쎄 휴대폰을 넣은 비닐봉지에 물이 들어가 폰이 목욕하고 있더라고요. 저런. 네. 급한 김에 물을 닦아내고 켜보니까 먹통이었어요. 어떡해요? 폰에 물이 들어가면 아예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삼총사 프로를 모레 녹음하기로 해서 제가 더 급해놨지요. 네. 그날은 정말 급하지요. 네. 그때 또 초대 손님까지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더 급하지요. 네. 그날은 금요일 오후라 급히 서비스 센터로 가니까 복구하려면 주말이어서 다음 주라야 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네. 하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폰을 얻어가지고 폰을 샀던 곳에 가서 네. 찾았어요. 네. 그러니까 8시에 문 닫는다며 7시에 갔는데 직원이 계셨어요. 아, 네. 그분은 원래 폰에서 칩을 뽑아 새 폰에 넣어주면서 네. 전화기로는 사용할 수 있지만 모든 정보는 다 없다고 그래요. 아, 네. 그런데 또 난감한 것은 남편마저 중국 들어가서 안 돌아왔으니까 앞이 캄캄해놨지요. 네. 전화번호라고는 남편과 저희 그것밖에 기억하지 못했으니까 말이래요. 아, 네. 60이 넘은 우리 나이에는 핸드폰이 가장 친한 친구와도 같죠. 네. 예, 한시라도 손에서 떨어지면 호전하고 아무 일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하루가 무미 건조한데 언니 말을 들으니 그 마음이 잘 이해되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맞아요. 네. 정말 조급했지요. 삼총사 프로 대본은 폰에 의존하는 데다가 이번 프로는 또 초대 손님까지 있지. 네. 또 그것마저 채 작성하지 못한 것이 없어지니까 속만 바질바질 타서 정말
울고 싶었어요. 네, 그니까요. 중국에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윤순자 씨의 번호를 찾아달라고 했어요. 네. 그래도 남편께 번호가 있어서 알려줬어요. 아, 다행이네요. 예. 윤순자 씨와 연락이 닿으니까 그 후에 일은 그런 대로 맞춰서 나갔지요. 4년간 방송을 하면서 가슴 죄이는 일이 뭐 참 어디 한두 가지였겠어요. 엄청 많았잖아요. 하지만 방송을 즐기니까 어떤 어려움도 다 감수하면서 견지해 온 거죠. 맞아요. 본인이 즐기니까 다 감수하는 거죠. 네. 저는 2017년까지만 해도 고속버스표를 휴대폰으로 예약할 줄 몰랐어요. 네. 그때는 우리 셋이 거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에 녹음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은 방송 녹음하고 저녁 먹고 수다까지 떨다가 고속터미널에 갔는데 막차마저 떠나버렸더라고요. 네. 밤 11시라 어느 동창리 집으로 갈 수도 없고 고속터미널 근처에서 두리번 살펴봐도 모텔은 없고 모두 호텔이더라고요. 네. 하는 수 없이 제가 옛날에 살던 구이동으로 갔죠. 밤중이요. 예, 제가 건대병원에 다닐 때 그 주변에 모텔이 많은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네. 한 모텔에 들어가니 카운터 아줌마가 하는 말이 오늘 일요일이어서 방이 다 나갔어요. 카운터 옆에 직원방으로서는 101호에서 투숙하시겠어요? 하면서 키와 세면도구를 인분을 주더라고요. 네. 제가 저 혼자예요 했더니 이 늦은 시간에 아줌마 혼자 오셨어요? 혼자면 안 되나요? 하니 딱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저씨랑 함께 왔는가 했어요. 이렇게 제가 한국에 와서 처음 모텔에 다 잡았어요. 아유. 뜬 눈으로 장반 텔레비를 보다가 아침 6시 첫차를 타고 원주로 부랴부랴 왔죠. 네, 그런 고생했네. 에피소드가 다 있었네요. 지금 이렇게 웃으며 얘기하지만 그 당시는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우리 셋 중 순자 씨가 가장 먼 거리 원주에 있으니 매번 방송국 올 때마다 고속버스, 지하철을 갈아타면서 오느라고 참 수고 많았어요. 수고 많았지요. 네. 예. 순자 씨 그렇게까지 고생한 이야기는 오늘 처음 듣네요. 네, 그런가요? 그렇죠. 얘기를 안 하니까 몰랐죠. 네. 저는 아나운서 삼총사 방송을 하면서 남편이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네. 방송이 나갈 때마다 남편은 첫 번째 애청자였지요. 네. 방송을 듣고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말해 주었고 다음번 주제는 무엇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까지 해 주었어요. 네. 어떤 때는 수요되는 노래를 찾아주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 노래를 mp3 파일로 바꿔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프로를 작성할 때 시간이 딸리는 것을 보면 가사 일은 걱정 말고 프로에만 전념하도록 가사를 도맡았지요. 네. 행사, 네. 예. 훌륭한 남편이네요. 행사 때면은 시간이 되기만 하면 꼭 참가하시어 제가 가져갔던 짐을 들어주기도 하고 또 가져오기도 하고 네. 참 고마웠지요. 네. 우리가 방송한 실수라는 프로는 남편이 선정해준 주제래요. 그래요? 그래요? 예.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 언니 남편 복이 참 많는데요. 정말 행복합니다. 늙음하기는 그래도 영감이 최고죠. 그것도 맞아요. 언니가 가장 하고 싶어 하는 방송 프로를 관심해주고 지지해주는 마음 천냥을 주고도 못 사요. 언니 안 그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가끔씩 고맙다고 빈말이라도 하게 되면 자기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서 되려 감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참 언니와 형부는 서로가 이해심이 깊은 진짜 인꼬 부부예요. 예, 뭐 그렇까지는 없는데 남편 자랑하면 팔불출이라는 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도 그렇지도 않아요. 그것은 연애할 때 제가 하는 방송을 들었던 터라 네. 지금도 방송을 들으면 또 자랑스럽대요. 네.
네, 지금은 시대가 발전했어요. 네, 맞아요. 지금 세월은 남편 자랑, 아내 자랑하는 여보 당신이 인기가 가장 많대요. 저는 복 언니와 이화실 아나운서가 매우 부러워요. 두 분은 모두 남편이 계시니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첫 번째로 듣고 조언도 해주시고 고무 격려도 해주시고요. 네. 지난 2016년에 국회이사당에서 진행된 세계 여성의 날 생방송에서 아나운서 삼총사가 생방송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보은이 남편께서 완전 매니저 역할 하시더라고요. 이화실 네. 아나운서 남편도 방송을 듣고 칭찬도 하지만 조언도 그렇게 많이 해준다면서요? 아, 네. 남편이 가끔 조언을 해주세요. 정말 행복한 부부이고 영원한 내 편이고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일본에 있는 아들 며느리 그리고 안사돈께서 방송을 듣고 많이 응원해줘요. 늙어가면 점점 아이가 된다더니 저 지금 아들 며느리가 방송을 잘한다고 칭찬해주면 어릴 적에 성신님 칭찬을 받을 때처럼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네. 좋지요. 칭찬은 거리도 춤추게 만든다잖아요. 네, 맞아요. 지난 2016년 마을 미디어 생방송에 참여할 때 마침 저희 아들 며느리가 원주에 놀러 왔댔어요. 네. 제가 저녁 늦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우리 집에서는 그때까지 저를 기다리느라고 저녁상 그대로 차려놓고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제가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가 우수상을 받았다고 자랑을 했더니 저희 아들이 기분이 좋아서 글쎄 저를 업어주지 않았어요. 대단해요. 좋은 일이네. 네. 저는 처음 저희 아들에게 업혀봤는데요. 그날 고국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 너무 보람있고 행복했어요. 그래도 한중 방송이 있었길래 순자 씨가 아들한테 업혀봤네요. 한중 방송이 고맙죠. 그렇죠. 네, 저는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하면서 저 자신도 많이 성장했다는 걸 느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성장이란 웬 말이냐 하겠지만 제가 말하는 성장은 방송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그만큼 더 성숙해졌다는 거죠. 서단계 3년이면 풍물을 읊는다잖아요. 한중방송 덕분에 KBS 한민족 방송과 또 한민족 하나로 TBS 교통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해서 저의 인생에 반짝이는 한 페이지를 남겼고요. 한중 방송이 있었기에 우리 세 자매가 KBS 보고 싶은 얼굴 구련 목소리 프로, 서울 마을 미디어 생방송 경색, 서울 교통방송에 출연하는 영광도 있었죠. 네. 보구방송과 한민족 하나로 방송에 출연해서 많이 보고 배웠어요. 네, 지난 그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100회 때에는 KBS 한민족 방송의 이소연 아나운서와 박혜상 선생님, 그리고 KCN TV 한중 방송의 정기룬 대표님을 모시고 특집 방송을 했잖아요. 네.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잔잔하게 흐르네요. 네.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프로에 보그 방송의 이소연 선생님과 박혜상 선생님께서 오셔서 배움이 저로의 기회였지요. 네. 네, 그날 그 여파가 커요. 저는 지금도 100회 특집 방송을 들으면 가슴이 벅찹니다. 참 세월이 빠르죠. KCN TV 한중 방송에서 우리 셋이 나란히 마이크를 잡은 지 벌써 4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4년간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는 애청자 여러분이 사랑과 응원의 충전을 받으면서 정기룬 대표님이 마련해 주신 KCN TV 한중 방송의 활무대에서 마음껏 재능을 펼쳐왔습니다. 네. 네, 이 방송을 빌어 애청자 여러분과 전기룬 대표님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한중 방송에서 아나운서 삼총사의 이야기 멤버로 계속 견지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애청자분들의 열렬한 지지와 항상 저희 삼총사들을 존중해주고 사랑해주는 이천희 씨, 신송월 씨, 정명선 씨, 이향란 씨, 이금숙 씨, 서금아 씨 등 후배들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네, 우리 세 자매의 또 하나의 본함이라면 우리를 선배로 삼총사를 존중해주고 따뜻한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후배들이 우리 곁에 있기 때문이죠. 네.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 못지않는 신성월 씨가 사회하는 인기 프로 주말 음악 여행, 이천희 씨가 사회하는 웃음을 전달하는 이천희, 정민수 씨가 사회하는 정명선의 외래어 따라잡기 등등 프로를 탄생시킨 후배님들의 성장을 보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가 탄생할 때마다 항상 우리한테 정말 열성적으로 댓글을 올려주신 박순복 선생님께도 진짜 이 기회를 빌어 감사 인사드리고요. 그리고 애초에 저희 아사미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프로를 편집해 주신 전항조 씨와 그 뒤를 이어 지금까지 녹음 편집해 주신 정명선 씨에게 경례의 박수 보냅니다. 오늘은 방송과 희노애락이란 주제로 아나운서 삼총사 이야기 4주년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